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또 빠졌습니다. 1.22% 빠져서 2314로 마감을 했고요. 장중 저점이 230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저점을 깼고요. 그래서 2300선을 지금 겨우 지키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도 팔았어요. 6,700억. 이렇게 빠지는 날에는 개인들이 되게 사는데, 이제 개인들의 매수 여력도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심각한 거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 시장이 4%가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 714인데, 야,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보면. 코스닥이 1996년 1000으로 시작을 했죠. 26년이 지난 지금 보면 그때 비해서 마이너스 29%입니다. 참 한국 거래소 직원들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이 자본시장이라는 게 어쨌든 그 나라 국민들의 어떤 재산, 어떤 이런 부를 늘려주기 위해서 이제 존재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26년 동안 국민들의 부를 그냥 갉아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쵸? 26년 동안 마이너스 29%니까요. 참, 오늘같이 이렇게 빠지는 날은 그런 생각이 더더욱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정말 이 장기적으로 올바르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표들도 한번 보시면 오늘 환율이 1300원대로 이렇게 아예 넘어갔어요. 그래서 1302원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참 지금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빠지고 환율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런데 참 지금 정부는 너무 안일합니다. 이렇게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자본시장이 무너지는데 정말 무대응인 정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정말 너무 경제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세계 증시 상황은 조금 괜찮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 1.4% 이렇게 올랐고요. 니케이도 빠지진 않았습니다. 약간 올랐네요. 그리고 다우나 S&P 나스닥 미국 증시도 어쨌든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계속 저점을 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취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저점을 또 깼죠. 56,800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장 막판에 좀 돌리기는 했지만은 지금 대표 회사 주식이 지금 이렇습니다. 보면 네. 혹자는 너무 많이 이제 올라서 이렇게 빠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국 주식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보다도 많이 빠지죠. 지금 보면 S&P가 21% 빠졌는데 코스피가 22%네. S&P를 넘어섰죠 벌써. 그래서 참 미국 증시에 비해서 훨씬 오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집니다. 어, 오늘 또 니케이가 이렇게 왜 이렇게 강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요. 일본의 이제 대표 기업이죠. 유니클로. 이제 회사는 이제 패스트 리테일링인데요. 음. 오늘 보니까 연중 최고점을 갔습니다. 오늘도 1.8%가 올라가지고 이제 일본은 이제 엔이니까 78,000엔인데
음, 네, 유니클로 같은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갑니다, 보면. 그 오히려 요새 보면 이렇게 일본 경제나 중국 경제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 이제 회사들과 우리나라 경제만 이렇게 참 안 좋은 이런 상황이라서 아,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가 제일 주주가 많고요. 카카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주가 두 번째로 많은 회사이거든요. 카카오 같은 주식도 정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최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이제 3분의 1 토막 가까운 수준으로 났고요. 그래서 거의 한 6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참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어떻게 보면 올해 초만 해도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이런 인력 확보에 아주 경쟁이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연봉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그 IT 쪽 개발자 쪽이 계속 인력난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버렸죠. 지금 미국 IT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되고 있고요. 음. 인력을 줄이고 이런 인플레 상황에서는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비용을 줄여야지 그나마 마진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이제 이익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문제가 이렇게 비용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에서 어떤 인력 확충이나 이런 연봉 같은 게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인플레를 맞아버리니까 가장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IT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가지고 뭐 이제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거의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IMF 정도 그 정도가 오지 않는 이상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보면 이 정부나 기업들이 현실 인식이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 기업이나 이런 데서 대비하는 거를 봤을 때는 어, 우리가 빨리 하루빨리 더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대비가 안 돼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2300대 정도까지 왔는데 PBR 지표로 0.9대입니다. 그래서 뭐 절대적인 레벨로는 굉장히 싼 레벨이죠. 근데 코로나 때 보면 순간적으로 0.7배까지도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0.7배라고 생각을 하면 뭐 코스피 지수는 한 1800, 1900대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점은 참 그 예측은 못 합니다. 뭐 그런 일단 뭐 그냥 PBR로 계산해 봤을 때는 그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긴 하는데 아 글쎄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음, 그래서 어쨌든 좀 이 위기가 좀 잘 마무리가 잘 넘겼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아직도 계속 그 위기가 진행 중입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